사실 우리가 사는 게 참 만만하지 않습니다. 날씨도 맑고 화창한 날보다 춥고 덥고 흐린 날이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편안한 일이 별로 없어서일 것입니다. 내 마음을 얼마나 돌보면서 살고 계신가요? 살다 보면 매 순간이 갈등과 스트레스 뿐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렸을 적에는 어른이 되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어른이 되고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드냐? 내가 꿈꾸었던 어른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하며 하소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하는 것에 더 서툴러지고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래서 화도 더 많이 내게 된다고 하시는데요. 평생을 이러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오신 노인분들은 내 삶을 책으로 쓰면 책 서너 권은 나올 것이라 말하기도 하십니다. 흔히 삶은 한 편의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드라마의 어디쯤에 서 계신가요? 드라마의 중반을 달려가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결말에 다다랐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드라마를 보면 꼭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갈등입니다. 삶의 갈등 말이죠. 놀이터에 가보면 시소가 있는데요. 아무도 타지 않고 있을 때는 이 시소가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타는 순간 시소는 올라가거나 내려갑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은 시소와도 같아서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고 한들 내 마음에 쏙 들게 다스리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다만 노력할 뿐이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내 삶이 직선으로 상승세를 타면서 계속 나아가기를 바라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다는 것은 조금만 살다 보면 금방 알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삶 속에서 매일 상처받고 슬퍼합니다. 불안하고 우울하고 화나고 예민해지고 피해의식도 갖게 되죠. 누구나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단단해질 수 있길 원합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알아도 말처럼 잘 되지가 않지요. 마음 내려놔야 되는 것도 알고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도 알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상처를 줘도 나를 위해서 내가 그냥 용서하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는 걸 알지만 문제는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논다는 것입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이런 말을 남기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멀고도 힘든 여행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행이다라고 말이죠. 그 멀고도 힘든 여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갈 수 있을까요? 갈등이라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두 마음, 두 생각, 두 사람이 서로 내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요. 스트레스는 결국 이러한 갈등으로 인해서 마음의 균형과 조화, 평상심을 잃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시나요? 우리는 힘든 일만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만 즐거운 것도 스트레스입니다.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 소풍을 간다고 하면 소풍 가서 즐겁게 친구들하고 놀 생각, 엄마가 맛있게 싸주신 김밥 먹을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왔습니다. 마음의 균형과 조화, 평상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뛰고 흥분이 돼서 기분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균형과 조화, 평상심을 잃고 만드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는 그 즐거운 일은 왜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즐거운 일, 즐거운 스트레스는 갈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면 기꺼이 할 텐데 상사가 이것도 해 그러면 화가 나죠. 아니 왜 내가 해야 하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자신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안 하고 싶어. 하고 난 다음의 결과가 두려워. 어떤 평가를 받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있고 이것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평가를 내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스트레스가 아닌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들 중에서 죽을 때까지 노화도 없고 병에도 안 걸리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새입니다. 평균 수명이 100년인 앵무새도 있고 알바트로스라는 새는 평균 150년이나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매기도 평균 70년에서 80년을 사는데 그 사이에 노화도 없이 병이 안 걸린다면 행복하겠죠. 그런데 왜 이 새들이 노화도 없이 병에도 안 걸리고 사냐 하면 새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힘들면 날아가는 것이 스트레스 푸는 법이랍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면 과연 인간이 동물보다 더 현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동물들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아주 단순하게 극복합니다. 나보다 약한 동물이 있으면 싸우고 나보다 강한 동물이 있으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싸우기도 두렵고 도전하기도 두렵고 회피하기도 두렵고 이 갈등 사이에 있기 때문에 사는 게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새도 가느다란 실 한 오라기에 묶어 놓으면 날지를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스스로 실 한 오라기에 묶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나를 이 세상에 묶어두는 실오라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건강하고 까칠하게 나이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건강한 까칠함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김수환 추기경님이 말씀하신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여행을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음의 지혜입니다. 공자는 나이 40에는 미혹되지 않아 내가 하는 일에 흔들림이 없으며 50에는 하늘의 뜻을 알아 내가 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알고 60이면 귀가 순해져서 남의 어떤 말도 순화해서 들었다고 하는데 나이를 먹는다고 무조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었지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갈수록 의심도 많아지고 불안도 많아지고 화도 많이 나고 더 까탈스러워지는 것 같다고 하소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왜 더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렇게 퇴행을 하는 것 같을까? 원인을 찾아보면 나이 들수록 몸의 지방도 빠지고 근육도 빠지니까 조금만 부딪히면 더 아프고 멍도 잘 드는 것처럼 감정과 감각의 역치도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으로도 주위에서 오는 그 자극들에 더 많이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나간 날에 대한 후회도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요. 중국 고전인 회남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20년을 살면 19년이 후회고 30년을 살면 29년이 후회고 40년을 살면 39년이 후회고 50년을 살면 49년이 후회고 60년을 살면 59년이 후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후회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때 이것을 했더라면 좋았을 걸. 밤마다 내 과거에 대해 후회하고 죄책감, 자책감으로 잠 못 이루는 날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에 대해서도 불안해집니다. 더불어 몸의 기운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에너지도 떨어지지요. 과연 남은 날을 제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러면서 나를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실오라기를 점점 더 늘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당연히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분 1초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안하면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불안을 느끼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성취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성취에 대한 불안감이 더 커집니다. 예전보다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아 하면서 자기 능력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지니까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까 불안해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불안합니다. 예전보다 더 큰 분노도 자주 느끼고 억울함도 많이 느끼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드니까 또 그런 감정을 표현하면 인간관계도 멀어지니까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며 점점 더 나이 들어갈수록 불안해질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불안과 우울과 분노는 새 쌍둥이입니다. 같이 가는 감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하면 내가 왜 이만한 일에 불안감을 느끼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면서 우울해집니다. 그러면서 나를 힘들게 한 것은 다른 사람들인데
내가 왜 힘들어 해야 하지 하면서 분노가 생깁니다. 회남자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심과 슬픔으로 화를 많이 내면 병이 생기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애증이 빈번하게 많아지면 재앙이 서로 따르게 된다고 하는데요. 현대의학에서도 몸과 마음은 하나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불안하면 과민성 대장염에 걸리기 쉽고 공포감을 많이 느끼면 위궤양에 걸리고 분노를 많이 느끼면 뇌의 기능이 저하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게 하려면 적절하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하듯이 우리의 걱정과 불안도 가지치기를 잘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불필요한 감정, 불필요한 분노와 우울과 불안을 떨쳐내는 것이 건강한 까칠함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다스리지 못하는 것 세 가지는 자연과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우리가 바꿔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지요. 감정은 우리의 감각과 생각과 행동과 기억을 지배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주변에서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쁘면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울증에 걸리면 어떤 분들은 자기 몸에서 썩는 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생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으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내가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울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납니다. 그래서 주부가 우울증에 걸리면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지도 결정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분이 좋으면 나도 꾸미고 싶고 친구도 만나고 싶고 내 방도 정리하고 싶지만 우울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 삶에서 좋았던 기억이 생각이 나지만 내가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면 남들이 나를 힘들게 했었던 피해를 받았던 기억들만 생각납니다. 감정에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은 나르시시즘을 공주병, 왕자병 정도라 생각했는데 그것은 나르시시즘이 병든 상태이지 나르시시즘 자체가 아닙니다. 나르시시즘은 내가 참 소중한 존재요. 그리고 내가 소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그래서 나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주기를 바라고 또 나도 상대가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여기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나르시시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날까지 나하고 같이 하는 존재는 바로 나입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유일무이하게 존재하죠. 그리고 나는 내 눈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내 귀를 통해서 세상을 듣습니다. 즉, 내 주위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귀한 존재로서 나를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강하고 까칠하게 사는 방법 4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멈추고 조절하고 벗어나기. 두 번째는 지나간 일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세 번째는 인간관계도 가지치게 하기. 네 번째는 감정과 불안에 대해 대처하기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시키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스트레스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무언가에 흥분되고 분노하고 우울할 때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건강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우리를 자극시키는 게 많나요? 그럴 때 바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멈추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명상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자기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쓸데없는 생각들이 없어진다 하지요. 적절한 분노는 내가 나를 방어하고 사회 정의가 실현되는 데 중요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나도 태우고 상대방도 태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났을 때 스톱하고 내 마음을 다스린 다음에 상대를 모욕하고 무시하지 말고 내가 왜 화가 났는지 내가 상대한테 무엇을 원하는지만 부드럽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화가 났을 때 바로 반격하면 내가 얼마나 화가 났고
상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에 맞춰서 상대를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말만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깨닫는 것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차라리 치고받고 싸우는 게 낫습니다. 언어적인 폭력은 신체적인 폭력보다 오래가고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합니다. 그 상처는 죽을 때까지 갑니다. 그러니 반드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할 시간을 갖고 대응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바로 하시고 크게 하시고 부정적인 감정의 표현은 천천히 하시고 작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꼭 거꾸로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은 칭찬하지 않고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그냥 욕만 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칭찬 빼놓고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 나이 들어갈수록 그렇게 화가 나는 게 많은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많고 해서 쉽게 분노하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린 멈추고 조절하고 벗어나기를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지나간 일의 무게로부터 자유로워지기입니다. 50년을 살고 49년이 후회라고 하면 그 후회되지 않은 1년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기억하지 못하는 1년 빼놓고는 살아온 모든 것들이 후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되감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실수나 과거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니까 나의 실수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 실수에 대해서 조금 더 너그러워져야 되고 웃어 넘길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못 자는 이유는 내가 그때 왜 그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했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곱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모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칭찬입니다. 나 빼놓고 남들은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비하하게 되고 그게 우울증이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나를 괜찮다고 하더라도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났어. 내가 왜 그런 실수를 했지?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남과 자기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상대를 비교하는 것은 내 삶에서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세 번째로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호소하는 문제를 들어보면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상처와 갈등입니다. 저는 인간관계는 50점 만점의 법칙을 따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100점 컴플렉스에 걸려서 이 인간관계도 100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50%만 나를 좋아해도 나름 괜찮은 사람인데 인간관계를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90명이 나를 좋아하고 10명이 나를 싫어해도 그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짬뽕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좋아하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천사처럼 대해도 나를 향해 내숭 떤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싫어하듯이 상대도 나를 싫어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100점 만점으로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50점을 만점으로 하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감정과 불안에 대처하기입니다. 사주는 못 바꿔도 팔자는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사주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해와 월, 일, 시니까 못 바꾸지만 팔자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것이 피부는 한 달마다, 간은 6주마다, 위벽은 5일마다 바뀌어서 우리 몸의 98%가 새로운 세포로 대체된다는 것이 밝혀졌고, 예전에는 25살이 되면 뇌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고 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도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나는 어제의 내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위기에 대처하는 법을 깨닫고 새로운 도전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꼭 필요한 마음의 양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존재하는 의미를 찾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노력하면 성장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나의 능력을 믿으세요. 내가 해봤자 뭘 하겠어 그런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아드레날린이 증가해서 더 스트레스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긍정적인 생각과 말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서는 신경도 많이 쓰고 시간도 어떻게 하면 낭비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마음 에너지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삼시세끼를 챙겨 먹듯이 마음도 삼시세끼를 챙겨주세요. 하루는 어떤 분께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화를 내시면서 내가 얼마나 바쁜데 내가 내 마음에 투자할 시간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만났을 때 하시는 얘기가 내가 아내랑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은 아내가 나한테 말을 걸면 핸드폰을 보든지 TV를 보든지 그랬는데 그날은 아내의 눈을 보고 얘기를 들어줬더니 아내가 그렇게 행복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느낀 것이 이렇게 내가 아내한테 5분만 투자해도 아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행복하는데 나한테 5분만 투자하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이 드셨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나한테 5분을 투자했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불필요한 분노와 불안, 우울이 없어지니까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더라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분처럼 꼭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신 건강을 판단하는 7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을 건설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는 능력,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 긴장과 불안으로부터 비롯된 증상을 완화시키는 능력,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만족하는 능력,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 본능적인 공격성을 창의적으로 건설적으로 승화하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여기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시나요? 이 7가지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내가 행복해지고 싶은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껏 행복해지시길 바랍니다. 스스로는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남에게는 온화하고 부드럽게, 일을 당하면 단호하고 결단성 있게, 평소에는 맑고 잔잔하게, 뜻을 이루면 들뜨지 않고 담담하게, 뜻을 못 이루어도 좌절없이 태연하게. 이것이 노화를 늦추고 노년을 건강하게 보내는 최고의 지혜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니어를 위한 모든 것,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